대략 한 4년을 다니게 되면 아이 한 명당 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5억 원. 요거 그냥 그대로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다 내고 다닌다. 그런데 남들은 요 정도 평균적으로 내고 다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이주 미국 변호사 홍창환입니다. 오늘은 유학생과 영주권자의 대학교 학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학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 영주권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아이는 명문 사립 갈 거니까 아이비 갈 거야. 어차피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과연 상관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대학교 가면 어차피 학비는 똑같지 않나?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아이비리그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 바이 스쿨, 아이비 학교가 8개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아이비 스쿨 8개 리스트고요. 지금 학비 한번 보시면 ABC 순서라서 브라운이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하버드는 여기 5번째 있어요. 보시면 브라운 9만 불, 이거는 학비하고 온 캠퍼스 기준이니까 기숙사 비용과 식사 비용이 다 포함된 전체 총액 기준입니다. 브라운이 한 9만 1천, 컬럼비아가 8만 9천, 코넬이 9만 2천, 다트머스가 9만 1천, 하버드가 8만 2천, 유펜이 9만 2천, 프린스턴이 8만 6천, 예일이 8만 3천 불 정도. 이 연간 학비고요. 그러면 우리 유학생들은 당연히 연간 학비를 다 내겠죠. 그럼 이 전체 비용이 1년 학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 9만 불 정도 되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1억 원은 훨씬 훌쩍 넘는 돈이 되겠네요. 연간 학비예요. 대략 한 4년을 다니게 되면 아이 한 명당 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5억 원. 그 다음에 percentage of student body of financial aid.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는 학생들의 비율. 파이낸셜 에이드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랜트를 의미해요. 그랜트라 하면 론이 아니라 안 갚아도 되는 장학금. 브라운 52%, 콜럼비아 50%, 코넬 50%, 다트머스 51%, 하버드 55%, 유펜 46%, 프린스턴 62%, 좀 높네요. 예일 53%. Average Family Responsibility 한번 볼게요. 52%에 되는 학생들은 얼마만큼의 돈을 내고 다니는지 평균 금액입니다. 가정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부터 조금 받는 학생까지 이 52%의 학생들의 평균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52%의 학생들은 대략 한 2만 7천 불 정도를 내고 다닌다라고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 되죠. 이쯤 되면. 사실 1년에 9만 불을 내고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이 다닌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브라운 학생들의 average responsibility, 그러니까 1년 학비는 2만 7천 불 정도고요. 콜럼비아의 50% 학생들은 대략 2만 7천 불 정도를 내고 다닌다. 코넬은 2만 4천 불, 다트머스는 2만 4천 불, 하버드 1만 6천 불, 유펜은 2만 6천 불, 2만 4천 불, 2만 불. 대략 이 표 보시는 법 아시겠죠? 이러면 바로 옆에 있는 이제 income threshold for free tuition, 이게 풀라이드를 의미하는 건데요. 풀라이드라고 하면 전체 금액을 한 푼도 내지도 않아도 되는 그 기준 금액을 얘기합니다.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양 부모 합쳐서 12만 5천 불보다 작다. 그러면은 브라운에 들어간 학생이 얼마의 학비를 낸다? 0원. 콜롬비아의 학생의 경우에는 15만 불 미만이면 요새 환율로 치면 거의 2억 원 되죠. 그러면 그냥 다녀 라는 거예요. 코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네요. 7만 5천, 다트머스는 12만 5천.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하버드는 조금 낮아서 8만 5천, 유펜은 14만, 6만 5천, 7만 5천. 이 아래 양쪽 부모의 소득이 이거보다 낮으면 얼마? 학교에 내는 돈이 0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아이비 스쿨만 그러냐? 다른 사립학교들은 어떠냐? 스탠포드하고 MIT 다 비슷합니다. MIT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인컴 트래시홀드의 프리 튜션 있죠? 20만 불로 올렸어요. 부모 소득이 20만 불이 조금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다녀라. 스탠포드도 뭐 만만치 않게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이 정도의 파이낸셜 에이드를 제공을 합니다. 유학생들은 그러면 얼마를 내고 다니느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칸, 올 코스트,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다 내고 다닌다. 그런데 남들은 얼마 내고 다니냐? 제일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 보시면 대부분 요 금액 27,000, 27,000, 남들은 요 정도 평균적으로 내고 다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 많이 나죠.
사립학교 상황은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공립학교 한번 가볼게요. 여기 많이들 좋아하시고 많이 가는 UT, 오스틴, 그리고 텍사스고요. 인스테이트 학비가 11,000불, 아웃 오브 스테이트, 그 다음에 유학생은 똑같죠? 40,000불, 4배 좀 안 되게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연간 학비가 텍사스 11,000불, 아웃 오브 스테이트하고 유학생은 41,000불 보시면 되겠습니다. UC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러니까 UCLA하고 UC 버클리, 그다음에 다른 UC 계열 학교들은 다 이 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학비만 보시면 여기 제가 표시해놨는데 1년 학비가 14,000불. 아까 UT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다음에 UC 튜이션이 non-resident인 경우,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48,000불. 여기도 뭐 한 3배 이상이네요. 14,000, 48,000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용은 당연한 얘기지만 똑같습니다. 학비 제외하고 뭐 생활비, 뭐 유학생들이라고 더 먹는 거 아니니까 하우징하고 쭉 다 합치면은 캘리포니아 영주권자들이죠. 그러면은 한 1년 학비가 42,000불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아웃 오브 스테이시거나 유학생들은 얼마 들어간다? 76,000불.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인으로서 아웃 오브 스테이시로 다녀도 사실 거의 8만 불 가까이 나오는 거 보면 사립학교가 아까 한 9만 불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주립인데도 외국인으로 주립 다니면은 사실 아웃 오브 스테이시면 사립이랑 별 차이 안 나요. 자기 스테이시 있으면 자기 주립대학교로 가는 게 정말 차이 많이 납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고등학생들도 영주권을 가지게 되면 조금 옵션이 많이 늘어납니다. 어떤 옵션이 늘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 보시면 Best High Schools in America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고등학교가 좋은 학교냐, 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명문대학교를 많이 보낸 학교, 일단 그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어디가 명문이냐, 뭐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하버드, 프린스턴, MIT의 matriculation data, 그 많은 똑똑한 친구들이 중복 합격을 해요. MIT 합격하고 스탠포드 하고, 그다음에 뭐 하버드 합격해가지고 뭐 다른 데 가버리면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셋 다 합격자로 치거든요. 합격자 보시면 그 숫자 중복 합격 그대로 나옵니다. matriculation 같은 경우에는 한 고등학교에 한 명, 좀 정확하게 통계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도 통계 보실 때 합격자 숫자인지 등록 숫자인지는 한번 항상 확인하고 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버드, 프린스턴, MIT 이 세 대학교를 등록한 숫자,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그 숫자로 해서 각 고등학교를 비교해 봤어요. 84명 나왔죠. 2등이 필립스 17명, 3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숫자만큼 그냥 절대 숫자대로 순서를 쭉 매긴 거예요. 쭉 보시면 사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퍼블릭하고 프라이빗하고 차이가 있죠. 첫 번째가 1등에 84명, 이 학교는 퍼블릭 스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엔도버라든지 또 여기 욕동으로 나와 있는 엑시터, 근데 유명한 사립학교들이거든요. 유명한 보딩 스쿨인데 당연히 여기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립학교들 보시면은 2등, 6등, 7등, 10등이 다 좋은 사립학교들이에요. 명문 보딩들이죠. 여기 학비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해서 나온 그 대학교 학비하고 거의 비슷해요. 맞먹어요. 그 정도로 비쌉니다. 보딩 스쿨이고요. 그래서 보통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집에 좀 여유가 있다 하시면 사실 보딩 스쿨을 많이 보내시기도 하시고, 학교가 좋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되게 좋은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학교들의 만만치 않게 입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공립학교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특목고들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쭉 보시면 이 특목고들은 학비가 얼마냐? 0원.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학생들은 대상은 아닙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실질적으로 가셔가지고 거주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물론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만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아니고 실력이 좋아야 들어가는 공립학교들이에요. 특목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그리고 내가 영주권을 받을 생각이 있다, 그러면 엔도버나 엑시터 같은 비싼 사립학교 보딩보다도 이런 좋은 학교를 저렴하게 다닐 수 있다. 영주권자들은. 그 말씀 드리려고 이 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좋은 학교들도 가실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점 반드시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은
정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학생과 영주권자의 학비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학생과 일반 외국인 유학생이 어떻게 다른 입시 과정을 겪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상으로 국내외주 미국 변호사 홍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